자, 군이 CCTV를 철거했다고 했잖아요. 네. 갑자기 1,300개가 되는 게 너무 빨리 철거를 한 거야. 일사불란하게. 교체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바꿔가면서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웃기는 건 철거를 해놓고 1,200개를 돈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한대요. 이게 뭔 개소리죠? 네, 군이 CCTV 1,300대를 철거했는데 100대만 다시 설치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인데요. 국방부가 처음에 CCTV를 설치하는 데 들인 예산이 30억 원 정도인데 향후 교체를 하려면 이 돈이 더 들 것 같습니다. 30억 원이 없다고요? 말이 국방부가? 하세요. 우리 국방부가 어떤 국방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국방부? 돈을 쓰려고 생각하면 한번 지름신이 오시게 되면 엄청나게 지르시는 분들이에요. 아,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중고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방부 다 쳐다봅니다.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 3, 4년 전이네요. 문재인 정부 때 얘기도 했는데 갑자기 군대에 있는 수송 관련된 차량들이 노후됐다. 그리고 불편하다. 이런 불만이 제기가 됐죠. 그래서 군대 안에서 운영되는 군용 차량, 그러니까 뭐 장군들 차는 승용차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지프차, 그 다음에 트럭, 버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차량들을 일거에 한 번에 싹 1년 만에 교체를 해버린 국방부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원래 예산에 준비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지적을 받은 거지. 아니, 노후된 차량으로 해갖고, 사고가 나고, 장병의 희생이 뒤따르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노후된 차량을 바꾸겠습니다! 무려 13,000대가 넘는 군용 차량을 1년 만에 싹 신형으로 다 바꾼 거예요. 돈이 많네요. 그래서 그 차를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 다 필리핀, 베트남, 이런 캄보디아 이런 데다가 중고로 싹 수출했잖아요. 지금 그 차들 잘 돌아다녀요, 응? 그만큼 이 국방 구입 예산에 있어서만큼은 김아이가 엄청난 겁니다. 지금 20억짜리 방탄유리도 사는데 정부가 CCTV 1,300대 그거 다 해봐야 몇 억 안 하는데 이 돈이 없어서 설치 안 한다 그러면 진짜 성금 모아서 설치해주고 싶다, 우리가 아주. 아니, 그리고 이거를 10년 동안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산을 10년 동안 안 쓴 거 아니야? CCTV 관련 예산을. 이게 CCTV 교체 정도는 따로 예산을 신청하지 않아도 갖고 있는 예비비 갖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규모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갑자기 1,300개를 확 내려버렸거든요. 그러면 보안을 생각하고 없는 걸 생각하면 대안을 생각하면 점차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 대책을 세워놓고 없애야 되잖아. 일산 털고 확인도 안 되는 중국 정부로 이 데이터가 넘어가니까 모른다는 걸 10년 내내 알고 있으면서 아무 짓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 시기에 털고 다 왜 털었어? 니도 구태타 하려고 그러지. 아니야, 우리가 재설치하려고 그랬어라고 100대만 딱 한 다음에 돈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겠어.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전방에도 있고 육해공군 다 CCTV가 있는데 이거를 설치를 안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우리는. 그리고 군대라는 자체가 늘 보안이 필요한 지역인 거고 또 안에서 가지고 있는 군부대 면적에 비해서 군인들이 실제 근무에서 어떤 관측이나 어떤 경비로 해갖고 할 수 있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CCTV로 감시가 전환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철책이든 벽이든 문이든 이런 것들 다 그렇게 돼 있고요. 다 거기 지금 AI 붙어가지고 뭔가 이상한 거 감지되면은 그거 감지로 울려가지고 그거 확인하고 사람 출동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CCTV 경계 보안 방식으로 이게 다 바뀌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왜냐면 우리 송호영 대표가 그걸 했거든요, 군대에서.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씩 CCTV만 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미쳐버리려고 그랬어. 이게 얘가 포항 주변에 있는 해안 초소를 혼자 다 지킨 거야. CCTV 갖고. 근데 그런 식으로 있는 CCTV들을 다 걷어냈다고 하면, 부도에 있는 것들을 걷어냈다고 그러면, 거기 보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뭐 군인으로 채우든가 아니면 다른 CCTV로 채우든가 둘 중 못 하나 채워 해야 될거 인력으로 채우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 정말 그 CCTV를 걷어내버렸다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군대 축구하다가 군대 담 넘어서 공 넘어가면 그냥 건너가갖고 담 넘어가고 꺼내갖고 와도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지금. 근데 나는 이거 자꾸 계엄령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군 부대 안의 움직임이나 이런 무서워. 것들을 모르게 하려고 하는 계엄령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대가 이런 조치를 안 취하고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내 집에 있는 보안 장치를 다 걷어내버리고 그냥 도둑이 오든지 말든지 나는 도둑질 당해도 좋아라는 생각으로 부대를 운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도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시기에 이놈들이 작전을 피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정말 우리가 대신 지켜줘야 되겠어요. 걔들이 철거한 CCTV를 우리가 놔가지고 지역 주민이 됐든 지역 네트워크에서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밤중에 갑자기 장갑차가 기어 나오거나 갑자기 군인들이 행진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 이상한데? 라고 감지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해야 되겠어요. CCTV 얼마 안 해요. 나도 우리 수족관에 CCTV를 달았어. 하도 물고기들이 없어져가지고. 근데 저거 해갖고 와이파이로 해서 다는데 3만 원이면 달거든요. 1300대 다 한다고 해봐야 진짜 실비로 해갖고 필요로 해갖고 한다고 치면 군대 안에서 예금들 아니 돈들 모아갖고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인데 이걸 안 한다고 하는 거는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더 이상한 건 대통령실이 야당에다가 정당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정당 자격이 없대. 지금 있는 야당들이 정당의 자격이 없다.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거기서 선거를 통해서 뽑혀가지고, 원내에도 진출해 있는, 이런 당의 야당들에 대해서, 그럼 여당은 뭐 있다는 건가? 정당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거 약간 먼저 때리고 나중에 증명하는 방식 아닌가. 이상해. 그 야당 의원 12명이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 연대를 결성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재명 방탄연대 빌드업이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모자란데 이렇게 불안에 떨게 만든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당의 자격조차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래서 해체하게? 탄핵을 하기 전에 정당을 뭐 해산한다든지. 이 정당을 뽀개버리겠다라고 하는 요런 류의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계속 반국가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대한민국 세력.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 자체가 야당에다가 이게 정당 자격이 없다고 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뭐 역사적인 부분, 노조 뭐 여러가 다 끼어드니까 갑자기 규모를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줄이면서 이거를 말하자면 현재 탄핵을 획책하고 국정이 어렵게 협조를 안 하는 야당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테타 내지는 계엄령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자꾸 이런 워딩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지. 불안을 더 가중시키잖아, 이 정부가. 그럼 도대체 여당은 도대체 얼마나 정상적이고 정상화되고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냐고. 지금 윤석열 지지율 최초 20%대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오늘 한국갤럽에서 20%로 딱 떨어졌어. 20. 네. 20으로 딱 떨어졌어. 정청래 의원이 뭐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한 거 있죠. 부정 70.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18%될 거다. 지지율. 욕하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실제 지지율 추이가 지금 그렇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윤석열 정부 내부 붕괴가 옵니다. 공무원들이나 국짐 안에서도 이제 윤석열 믿고는 우리 당 못 이긴다.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있는 지선도 못 이긴다. 라고 하는 이 시그널들이 나오게 되면서 윤석열 말을 점점 더 안 듣게 되는 상황이 되고 오히려
어차피 야당이 때려갖고 탄핵을 할 바에는 우리가 먼저 발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애들이 없거든요? 있죠. 누구 있어요? 조국 혁신당이 탄핵 얘기를 가장 먼저 꺼내서 주도를 해가면서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아니, 저 여당.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여당에서 탄핵 얘기를 꺼면 배신자지. 응. 야당에서 저 얘기를 꺼내면 쉽게 말해서 야권의 폭주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응. 근데 삼지대에 있는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이 이슈를 리드하면서 거기에 숟가락을 얹어주는 거는 말하자면 단순한 참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의도적으로 조국혁신당을 앞세워서 탄핵 여론들을 꺼내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알아? 조국혁신당이 탄핵을 얘기한다 그러면 조국을 공격해야 되잖아. 근데 조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안 해요. 한동훈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오로지 민주당과 그 지금 앞서서 활동하고 있는 개혁 의원들에 대해서만큼 이따위 얘기를 꺼내놓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공식적으로 아직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당론 채택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걸 하고 있진 않아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그 미래 섀도우 내각이라고 그래갖고 정권을 다시 우리 쪽에서 가져왔을 때 내각을 위한 인적 구성을 간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2년 반이 나왔는데 왜 벌써 하냐? 혹시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탄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어, 민주당이. 근데 조국 혁신당에서부터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동조한다고 하는 여당의 의원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어쩌면 이번 탄핵 논의는 민주당이 꺼내기 전에 다른 데서 먼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게 일종의 계엄령이나 쿠데타에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사건으로 이게 악용되지 않을까도 이게 매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탄핵 분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이게 전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반대 카드로 이용되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뭔가 좀 심도 깊은 논의를 사전에 거치거나 이에 대한 수위 조절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됩니다.